1월 달이 가장 휴회에서는 고비가 될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 점을 미리 예상을 하고 9월부터 어떤 휴회 부분에서 이제 M 전환을 가장 크게 중점을 가지고 교사 교육을 실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에는 어떤 M에 대한 전반적인 수업에 대한 어떤 목표라든지 수업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충분히 먼저 이해할 수 있도록 9월부터 12월까지 점차적으로 그 달의 핵심 이슈를 정해서 교육을 했던 게 M 전환율이 좀 높아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어서 조금 그 부분에서 좀 휴회율이 많이 낮았던 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 제가 가장 선생님들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무휴회를 좀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팀 시책을 굳이 이제 다른 부분에서도 걸 수도 있지만 저는 팀 시책에서도 매달 무휴회 선생님들을 좀 시상하는 부분들을 꾸준하게 지금까지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뭐 2달 하면은 이제 선생님들이 가족에서 같이 어울려서 먹을 수 있게끔 뭐 피자라든지 아니면 치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하면 무휴회를 달성하면 할수록 시상을 해주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한 달 무휴회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다음 달도 이렇게 막아보려고 노력을 했던 부분들이 팀에서도 그래도 다발로 휴회가 많은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점핑 동행을 하면서 관리를 또 따로 했었던 부분. 그래서 매달 3명 이상의 무휴회를 항상 하지 않았었나라고 생각. 12월에도 그 정도 3명 정도 무휴회를 달성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들과 팀의 목표를 항상 공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팀 미팅에서든 개인 미팅에서든 팀의 목표를 위해서 선생님이 조금만 더 노력을 해주고 해달라고 하면은 팀 목표를 알고 선생님들께서도 더 노력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팀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팀은 다른 팀도 마찬가지겠지만 월 계획회의 할 때, 팀 계획회의 할 때 함께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팀 전체 몇 프로를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지,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선생님들 각자 자신이 휴회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가지고 함께 회의를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매번 프로세스 관리에 맞춰서 선생님들과 함께 휴회 관리를 진행하는데, 그 중에서 100% 저희는 선생님 전임과 팀장이 함께 전화를 해서 해피콜을 진행을 하여서 100% 어머님들과 직접 상담을 진행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들께서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마지막까지 끈을 놓지 않고 한 명 회원이라도 내가 정말 같이 가지고 가야 할 회원이다, 이렇게 선생님들 스스로가 그 마인드를 가지고 진행하다 보니까 휴회율이 낮게 이렇게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 팀 신규를 좀 분석을 해보면은 저희 팀은 소개가 좀 많이 신규 비율을 차지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오경희 선생님이 좀 소개를 많이 받아오세요. 그래서 모든 활성화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고, 특히나 이제 꼬리 물기 신규를 상담 소스를 많이 잡아오세요.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들의 사례를 팀에서 같이 공유를 할 때면은 후배 선생님들도 그 부분을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꼬리를 무는 그런 신규들이 많이 나오고, 이제 그로 인해서 조금 오경희 선생님이나 뭐 육성희 선생님 이런 분들이 좀 신규 부분에서 많이 그 노력들을 해주셔서 저희 팀의 신규가 좀 높을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홈파티가 좀 많이 유치가 되는 편이에요, 저희 팀이. 그래서 제가 그때 교육했던 부분도 홈파티가 막연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고객들에게 홈파티가 뭔지를 설명을 해주려면 가장 먼저 선생님들이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1차적으로 저희들은 교사교육부터 먼저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홈파티가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될 것이며 어떻게 어머님들한테 그 홈파티를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포인트로 상담을 하시라는 부분들을 교육으로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조금 홈파티를 모집하는데 좀 더 쉽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로 인해서 좀 그런 부분에서 같이 모든 활성화도 되고 신규도 어느 정도 많이 창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입학
시즌이기 때문에 1, 2월 달은 저희가 초등 1학년 책 읽기가 전부다라는 책을 가지고 요약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요약본을 가지고 어머님들께 초등 입학 그 준비 설명회식으로 미니 설명회식으로 홈파티 유치를 했는데, 고객들이 이제 막연하게 뭐 학교 준비를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지 보다는 책 읽기가 가장 기본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을 가지고 그 책을 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고객이 뭘 사야 되나 아니면 이 수업을 꼭 해야 되나라는 부담감보다는 내가 그 입학 준비를 위해서 들어봐야겠구나,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도서로 가지고 상담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어머님들이 참여를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는 먼저 형제 회원을 먼저 저희가 몇 달 전부터 10월, 작년 10월부터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제 회원을 하나하나 다 체킹을 하고 그걸 가지고 선생님들과 함께 미팅 진행 시에 어떻게 공략하면 좋은지 그 부분을 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상담을 했고 코칭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회원들을 가지고 그냥 선생님들께서 어머님과 상담하려면 무척 좀 더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팀장과 전임이 나누어서 DM도 발송하고 그리고 SMS 문자 전송도 하고 그리고 또 직접 어머님과 해피콜을 통해서 선생님들을 지원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도 이렇게 관리자들도 움직이는데 우리도 정말 입말대기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형제회원을 공략했던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스타 교사를 빨리 발굴한다는 점입니다. 매월 스타 교사를 2명 내지 3명의 교사를 발굴하는데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스타 교사와 함께 미팅을 아니면 면담을 진행 시에 그 교사가 어느 정도 소스가 있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다음 달 아니면 이번 달에 활동을 할 것인지 그걸 가지고 밀착 면담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교사가 지난달에 누적 관리를 했던 소스가 있는데 그것이 이번 달에 클로징이 안 됐거나 아니면 소개를 많이 받았는데 다음 달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든지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스타 교사를 빨리 선정을 하고요. 그거에 맞추어 스타 교사가 정말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할 때 그 교사가 정말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래서 따로 시책을 원하면 또 따로 시책을 팀장이 걸기도 하고요. 아니면 회원모와 상담 아니면 안내를 진행할 때 안내문이라든지 전단지를 발송해 주거나 아니면 그걸 가지고 어머님께 상담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을 시에는 빠른 안내문 전단지를 작업하여 그걸 선생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머님들께 신규 상담을 진행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빠른 일 처리가 가장 큰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이 빨리 수업 가시기도 하고 중간에 필요하신 부분도 많고, 특히나 이제 스마트한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교육 안내문 같은 경우도 그냥 종이로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일단 먼저 카톡이라든지 메시지로 일단 먼저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교육 정보들을 담은 뭐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것들도 링크를 걸어서 고객 상담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제가 직접 그 영상도 찾아보기도 하고 선생님들께 상담 자료를 이렇게 드릴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든지 조금 지체가 되면 사실 하기가 싫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없이 빠르게 일 처리를 해준 게 선생님들의 만족도도 좋고,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을 때 어느 정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게 그래도 저만의 장점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장점이라고 하면 팀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그런 분위기,
그 문화인 것 같습니다. 그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선생님들께서 지점 방문하실 경우에는 항상 선생님과 눈인사를 마치고요. 그리고 선생님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칭찬을 해드리고, 정말 그리고 요즘 힘든 부분은 없는지 CS 전까지 선생님 한 분 한 분 인사하고 그거 가지고 한 분 한 분 또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지점 방문일 시 선생님들 책상에 커피잔이라든지 더러운 쓰레기가 있는 그런 상황은 저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팀 전체 선생님들 중에서도 급여가 상당히 높으신 선생님들도 있지만 아직 신입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급여가 낮은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점심을 먹는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선생님들한테는 그것도 커다란 부담감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팀 도시락 데이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뭐 거창한 거 없고요. 김치 싸우실 분 김치, 김, 뭐 밥, 나물 이렇게 한 가지씩만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걸 다 같이 이렇게 나눠 먹으면서 서로 힘든 부분도 점심 식사를 하면서도 이야기를 나누고요. 그리고 이때 밥을 먹으면서 정말 우리는 한 가족이다 라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그런 문화, 분위기를 만드는 부분이 가장 저의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선수범인데요. 중찬 선생님들이라든지 신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입말대기를 어떻게 해야지만 어머님들께서 좋은 반응을 보이실지 그 부분을 가지고 많은 고민을 하십니다. 그때 저는 저와 그리고 전임 교사가 함께 선생님들 앞에서 입말대기를 진행을 합니다. 그럼 그 부분을 보고 선생님들께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회원부가 되어서 반론을 제기했을 경우 제가 또 거기에 대한 극복 상담을 또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상담을 하면 되겠구나 하고서 많은 생각을 얻어가시고 많은 상담법을 얻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또 선생님들에게 좋은 영향으로 받아들여지고 저는 또 그 부분이 저의 칭찬할 부분이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